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6일 병진 두번째 기사 1423년 명령락 21년 예부에서 사신에게 준 고명과 제문에 대해 아뢰다. 예부에서 고부에 대한 일을 말하기를 조선국왕 이모의 부 이모가 풍서하였으므로 본부 낭중 양선을 보내어 고명과 제문 등을 가지고 내관과 함께 본국에 가서 조제하라 하였는데 이들이 경과하는 지방에서는 사실을 조사한 뒤에 놓아 보낼 것. 이에 비준함. 개. 고명이 한 통이요 제문이 한 통이며 제물로는 생초가 500필, 마포 500필, 단향 1주, 전향 3건이니 위의 이것들을 허락하기 바람하였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6일 병진 세번째 기사 사신에게 의복, 안장 등을 증정하다. 지신사 조서로와 총재 원미생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의복, 가신, 안장 갖춘 말과 교상 등의 물건을 증정하게 하였는데 사신이 처음에는 받지 아니하다가 강청한 뒤에야 비로소 받았다. 두목 5사람에게도 또한 의복, 안장 갖춘 말과 가신 등의 물건을 주었는데 꿇어 앉아 받으며 감사해 하였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6일 병진 네번째 기사 호주에서 전이감 해민국 제세원의 정장에 의하여 계하기를 이제 사헌사의 행차에 흑마포 오피를 들여보내는 당략제와 무역하게 하고 이제부터 명나라 조정에 들어가는 행차 때의 항식으로 삼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6일 병진 5번째 기사 충청도에 미곡과 잡곡 6만 석을 추가 지급하다. 호주에서 충청도 감사의 관문에 의해 계하기를 도내에 흉년을 대비하는 잡곡을 이민년의 숫자로서 지급하는 것은 부족하오니 청컨대 쌀과 콩과 잡곡을 합하여 6만 석을 더 지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7일 정사 첫번째 기사 지신사 조서로로 하여금 사신을 문안케 하다. 지신사 조서로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하게 하였다. 이날부터 돌아가는 날까지 대언을 보내어 문안하게 하고 의정부와 육조에서도 또한 순번으로 돌아가며 문안하게 하였는데 사신이 말하기를 어제 전하께서 이미 지성으로 후대하였고 또 안장 갖춘 말과 의복을 정정하여 주셨으니 감사하오. 의복은 가하나 말은 결코 받아 갈 수 없으나 정려하는 처음부터 받지 아니하면 인정에 어긋나는 듯하여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7일 정사 두번째 기사 임금이 중국 사신에게 고두려에 대해 묻다. 오시말에 임금이 태평간에 거둥하여 조수로와 원민생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묻기를 보두례를 고명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데 예에 어떠한가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 예를 거행하고자 하는 것은 심히 옳다 하였다. 임금이 길복 차림으로 고안 앞에 나아가 고두례를 행하고 소복으로 고쳐 입고 대청으로 올라가 익일년을 행하였는데 두 사신이 전하에게 찬하기를 한 말씀 한 동작이 모두 법도에 맞고 충성이 1호를 꿰만한 것은 꼭 우리 동군과 같다고 하였다. 임금이 종친들에게 명하여 차례로 술을 돌리게 하였는데 효령대군이 술을 돌릴 때 임금이 일어서서 술잔을 받았다. 사신이 말하기를 오늘은 잠옷 위로되니 우리들은 마음껏 마시고 사행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유시에 환궁하였다. 두 사신이 관반 황희와 같이 서로 말하기를 오늘 잔치에 전하께서 효령군이 술을 돌릴 때 어찌하여 일어서시었는가 하니 희가 말하기를 군신의 분이로서 진실로 이와 같이 할 것은 없으나 전하께서 일어서신 것은 천륜을 중히 여긴 것이라 하였다. 사신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옛날 촉부 전하가 바로 황제의 모제이다. 들어와 배울 때는 폐하가 동궁에게 명하여 연회에 나가게 하면
동궁이 길을 양보하였었다. 오늘날 전하께서 효령군을 대우하는 예도 또한 우리 동궁과 꼭 똑같다 하였다. 매양 임금의 덕을 칭송하여 찬미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5년 4월 8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5년 4월 8일 무오 두 번째 기사 내관 김용기에게 사신을 대접케 하다. 내수를 두 사신에게 대접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5년 4월 9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사신 유경 양선에게 동관자 등을 하사하다. 유경은 동료기를 달라고 하고 양선은 동관자 등의 물건을 달라 하고 두목 왕존관은 녹비로 만든 옷을 달라고 하니 이에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5년 4월 1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탄일의 하례를 정지하다. 여러도에서 전문만 올리고 박물은 바치지 아니하였다. 영의정 유정현이 양부 이상을 거느리고 안장 갖춘 말을 바쳤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5년 4월 1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신 유경이 요청한 토산 표피 등을 주게 하다. 유경이 청렴 세저포와 만정백마피로 된 말다래와 기름으로 절인 마피로 만든 가죽신과 주석으로 만든 약숟가락과 토산 표피와 표피관 및 갓옷과 백동우자를 요청하고 양선은 청렴세저포와 만정백록비로 만든 안감과 양화말과 주석으로 만든 약숟가락을 요청하니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5년 4월 10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명나라 황제의 박물에 세포를 별례로 진언케 하다. 전지하기를 명나라 황제에게 사언하는 박물을 내출마사 교직의 세포 20피를 별례로 진언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5년 4월 10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사찰에서의 축수제를 금지시키다. 원정공신들이 개청하기를 태조의 원종공신들은 청량사에서 태종의 원종공신들은 성가사에서 주상의 단신 축수제를 배설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후로는 축수제를 배설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5년 4월 1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신에게 사제시 절차에 대해 자문하다. 사인 임의가 사제할 때 서서 받거나 서서 전을 드리는 것 및 의심스러운 여러 절차에 대하여 사신에게 물으니 양선이 대답하기를 대개 집사자가 모두 꿇어앉는 예는 없다 하고 말하기를 축이 만일 한어로 제문을 읽으면 선왕의 영혼이 아마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조선어로 읽어야 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5년 4월 1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사신 유경이 요청한 안장 등을 주게 하다. 유경은 은서로 곱게 꾸민 안장과 말구레와 흰 비단 부채를 요청하고 양선은 소미 같은 흑서피와 녹비 호슬과 녹비 주머니와 허리에 꽂는 비칙과 흑서피 주머니를 요청하니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5년 4월 1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대마주의 사신에 대해 후대할 것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대마주의 파지라 사문이 자기 집에서 부리던 피로 된 bun국인 김삼, 박양잠 및 그의 일가에서 부리던 박기 금순 등의 사람들을 모두 보내왔으니 그 마음이 가상합니다. 그 사신으로 보내온 선주 여문이라를 청컨대 경중에 보내어 후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5년 4월 12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헌능 제축문의 형식을 아뢰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사제한 뒤에
광효전이나 헌능의 여러 제축문에 황고, 태종, 공정성 등 신공, 문무, 광효, 대왕이라 쓸 것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12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제 전물의 운반에 대해 전지하기를 사제 전물을 실어 옮길 때에 태평간에서부터 광효전에 이르는 도로에 물을 뿌려서 먼지가 일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12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분황제 의주의 절차. 사시하는 예가 끝나기를 기다려 황지에다 고명을 옮겨서서 고함 뒤에 두고 각 장관들이 배설하기를 끝마치면 집내는 알짜 찬자 잔인을 거느리고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 겹주로 북향하여 서쪽 위가 되게 하며 사배하고 각기 제자리에 나아간다. 잔인은 전사관 대축 재량을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의 배 위로 나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전사관 이하 모두 사배한다. 잔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통례문이 배제하는 종실 이하 문무 여러 신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면 알짜가 아흥간 조흥간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은 궤를 열고 대왕 신주를 받들어 내어 좌에 모시고 흰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공일령은 궤를 열고 왕후 신주를 받들어 내어 좌에 모시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집사자는 세작 위에 나아가 찬을 씻고 닦으며 작을 씻고 닦아서 광주리에 담아 받들어 준소에 나아가 점 위에 놓는다. 예주판서는 제전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행례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에서 나와 판 위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며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한다. 전하는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집내가 여러 관원들을 사배하고 곡하라고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면 내시는 꿇어앉아 대야를 가지고 일어나 물을 붓는다. 또한 내시는 꿇어앉아 쟁반으로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는 꿇어앉아 수건을 광주리에서 가져다 드린다. 전하가 손닦기를 끝마치면 내시는 수건을 받아 광주리에 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내시와 근시가 따라 오른다.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였으면 집사자는 보자기를 들고 울창을 따르고 근시는 찬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였으면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근시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삼상향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근시가 노를 안에 올린다. 근시가 찬을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찬을 잡아 땅에 붓기를 아뢰어 청한다. 끝마치면 찬을 근시에게 준다. 근시는 찬을 받아 대축에게 준다. 근시한 사람은 패백광주리를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회 헌패하기를 아뢰어 청한다. 패백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진향, 진찬, 진패는 모두 동쪽에서 서양하여 하게 하고 전로, 수찬, 전패는 서쪽에서 동양하게 한다. 진작, 전작도 이에 준한다. 또 근시한 사람은 패백 광주리를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회 헌패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패백을 근시에게 주고 왕후의 신좌 앞에 올린다.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제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 밖 지게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였으면 꿇어앉기를 청한다. 대축이 고를 가지고 동양하여 꿇어앉아 읽기를 마치면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제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였으면 집준자는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고 근시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였으면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가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는
집작 헌작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작을 건식에 주어 영조 앞에 올린다. 또 건시가 부작을 꿇어 앉아 올리면 판통내는 집작 헌작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작을 건식에 주어 왕호의 신좌 앞에 올린다.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 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대축이 영조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양하여 꿇어 앉아 충문 읽기를 마치면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제비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는 아흥간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손을 수건으로 닦기를 끝마치게 하고 알자는 아흥간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조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면 꿇어 앉으라고 찬한다. 집사자는 작을 아흥간에게 주면 아흥간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 영조 앞에 올린다. 또 집사자가 부작을 아흥간에게 주면 아흥간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 앞에 올린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제비하고 곡하라 잔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알자가 종간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흔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내가 분황하라 잔하면 대축은 고명을 사본이다. 받들어 요소에서 서서 불사르기를 마친다. 판통내는 사비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사비하고 곡하고 슬퍼한다. 집내가 말하기를 여러 관원들은 사비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사비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예조 판서가 앞으로 앉아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아뢰기를 끝마치고 구부렸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으로 돌아가 알자는 아흥간과 종훈간을 인도하여 나온다. 통내무는 종실 이하 문무 여러 신하들을 인도하여 나오고 찬이는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다시 배 위로 가며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들은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과 궁일령은 신주를 들어 넣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게 하고 집내는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배 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온다. 전사관은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어 치우고 축과 패백은 구덩이에 묻는다. 대축은 고명을 함에 넣어둔다. 여러 관원은 반을 동쪽 가까이 옮기고 반수가 이름을 올려 봉의한다 하였다. 세종 7월 29일 세종 5년 4월 10일 임술 네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가 올린 야인에 대한 군사 동원책을 연기토록 하다. 병조에서 함길도 도절제사의 첩보에 의하여 개하기를 일찍이 안산 부회환 등지에서 어지럽게 굴던 두문, 아정랑이, 아목하, 알동, 벌을인, 사지무다온과 수주 등 각처의 도적들이 이제 모두 항복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특별한 은덕을 입었으나 노력질하여 간 인물과 5만은 다만 쓰지 못할 것만 돌려보내고 장정으로서 실한 자는 돌려보내려 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곡식이 무르익을 때 길주, 경원, 경성 등의 군마와 유방군을 적당히 거느리고 고랑기에 진둔하여 거리가 일정 되는 곳에서 군사 위용을 과시하고 바로 되놈의 정세를 잘 아는 통사를 보내어 저들에게 화가 될 것인가 복이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피로된 사람과 가축들을 모두 돌려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 의정부 및 제주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고 명하니 의논하여 아뢰기를 진시로 첩정해서 말한 바와 같이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일 명령을 거역하면 군사는 적고 후원은 없는데 저들의 영토에 깊이 들어갔다가 뜻하지 아니한 걱정이 있을까 염려되오며 고랑기 등지가 연이어 패를 입을까 염려되오니 아직 먼저 통사를 보내어 다 이르기를 너희들이 여전히 은혜를 잊고 덕을 저버리고 사로잡아간 인마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장차 군대를 동원시켜 내쫓을 생각이다 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한다면 가을에 끝난 뒤에 군사를 훈련시켜 경우에 따라 처치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한 길을 언론한 대로 시행하되 만일 항복하지 아니하면 다시 개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9년 세종 5년 4월 13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제례에 행하고 술과 고기를 금하다. 인시에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광효전에 나아가
나아가고 사신은 백의와 오모 차림으로 친왕의 예로서 사제례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사흘 동안 제기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지 아니한다. 그 제문에 황제는 내관 유경과 예부 낭중 양선을 보내어 조선국왕 이모의 영에 유죄한다. 오직 왕은 돈후 지승하고 총명 현달하여 동토의 울타리가 되어 조정을 공경하여 섬겨 충순한 마음이 시종여일하였다. 지난날에 나이 많다 하여 국왕의 자리를 내놓고 집에서 휴양함으로 오래 수하여 안녕하기를 바랐더니 어찌하여 병에 걸려 덧없이 작고하였는가. 멀리서 부음을 듣게 되니 진실로 슬픔이 깊도다. 이에 특별히 혈전을 융숭이 하여 시호를 공정이라 내리고 사신을 보내어 생품과 의물로 사제하니 영이여 알미여 있다면 이 지극한 뜻을 살피라 하였다. 양, 시, 개, 아가 각각 2마리이고 주면, 화과, 의장, 백패, 지전 등의 물건들이 대단히 많았다. 제사를 마치고 사시는 관으로 돌아가니 임금이 문 밖에서 배송하였다. 사시 초에 황궁하여 좌의정 이원에게 명하여 태평관에 나아가 두 사신에게 살해하기를 대사를 이미 행하였으니 온 나라가 감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두 사신이 서로 업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황제의 영을 가지고 와서 삼가 대사를 행하며 조금도 그릇됨이 없었고 예식도 허물됨이 없었다 하고 황희에게 이르기를 부생으로 양, 시, 아가 각각 1마리씩 있으니 내일 사부할 때 겸하여 가지고 가는 것이 가하겠소 하니 희가 말하기를 사부는 황제가 내리는 것이고 이것은 두 신하가 사신이 사사로이 주는 것이니 오늘이라도 가할 것이라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그대가 즉시 받들어 올리라 하니 희가 가지고 와서 임금에게 바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제의 명을 받들고 와서 지성껏 사흘 동안 제기하여 술과 고기도 들지 아니하고 공경히 사제를 행하였으니 황은은 만극하여 감사함이 매우 깊다 하고 바로 인하여 양과 신은 정구서에 당하는 예빈시에 내려 기르도록 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5년 4월 13일 개해 두번째 기사 사신 유경과 양선이 청구한 물품을 하사하다. 유경은 홍명 면주협피와 면주단건과 홍전피로 가를 두른 침석을 청구하고 양선은 전피로 만든 주머니 5개를 청구하니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4월 13일 개해 세번째 기사 예조의 영접도감이 사신의 청구 물품에 대해 미리 준비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영접도감의 첩보에 의하여 개하기를 두 사신과 두목들이 청하는 잔물과 장식, 피역은 그 청구하는 숫자가 많아서 그때그때 첩보하기가 곤란하고 또 일이 늦어지게 되면 청컨대 공조 낭청 한 사람을 시켜 피역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청구하는 대로 즉시 내어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14일 갑자 첫번째 기사 사신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사부를 바치다. 사신이 창덕궁 인정전에 이르러 사부로서 초괴자 10개와 포괴자 13개를 바치니 임금이 상가 받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예가 끝나매 사신은 관으로 돌아갔다. 우의정 정탁과 이조판서 허조 등에게 명하여 태평관에 나아가 치사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14일 갑자 두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15일 을축 첫번째 기사 사신이 광효전에서 사시의 예를 행하다. 사신이 광효전에 이르러 사시하는 예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는데 그 고명에 봉천, 승운, 황제가 말하기를 짐이 공손히 천명을 받들어 만방을 통솔하면 백성을 편안히 기르고 의진 일을 보장하고 덕을 높이되 한결같이 보기를 오직 공평히 하노니 하물며 그대는 번신의 의질고 능함으로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어루만지며 하늘을 공경하고 대국을 섬기며 극히 정성과 공경을 지극히 하는 자이니 어찌 포상의 예를 두토히 하여 종시의 의를 갖추지 아니하리요. 고 조선국왕 이모는 씩씩하고 간소하며 온후하고 선을 즐기며 공손하고 삼감은 그
찬승이고 은혜와 사랑이 나라 사랑에 젖으며 하늘의 도리를 높이고 따라 조정을 섬기고 백충성하는 마음은 오래 갈수록 더욱 굳으며 적분으로 바치는 예는 오래수록 더욱 정성스러웠다. 바야흐로 정사를 쉬고 한가로이 즐겁게 지낼 것이거늘 어찌하여 병에 걸리어 갑자기 길이 갔는고 부음이 멀리 미침에 느끼고 슬퍼함을 잊을 길이 없도다. 마땅히 은혜로 사랑함을 높여서 포장함을 보여야 할 것일세. 시오를 공정이라 하노니 아 슬프다. 이에 영명을 행하노니 긴 누리에 빛이 있을지로다. 어지름을 생각하고 착함을 표창하며 어찌 나의 마음에 그만이겠는가. 영원히 알미 있거든 아름다운 명을 받으라. 공경하여 위를 섬기는 것이 공이요 순전한 행실을 어둡지 아니함이 정이다. 라고 하였다. 예를 마치고 관으로 돌아가니 임금이 공손히 문 밖에서 전송하고 도로 들어와 본 황제를 의식과 같이 행하니 그 제문에 말하기를 슬프도다 복이 박하여 이 대구를 당하여 세월이 되니 길이 사모함을 견디지 못하겠나이다. 부음이 위에 들림에 찬자가 슬퍼하사 자신을 보내어 제물을 차려 제사를 올리고 공과 정이 영명하여 시오를 주시니 은혜의 높으심이 고금에 비할 데 없나이다. 분황하여 공손히 고하오니 눈물이 앞을 가리나이다. 바라옵건대 밝게 이 애모하는 생각을 살피소서 하였다. 진시 초에 황궁하였다. 세종시록 29년 세종 5년 4월 10일 5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서 사신을 대하다. 병시에 임금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사신을 보고 서로 업하여 임금이 말하기를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는 일을 친히 살펴보아 수고롭게 제사를 행하니 감사하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명나라를 높이 섬겨 충성히 해를 깰만 하기에 황제가 사제로 우리를 보냈으니 우리들이 무슨 수고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계속하여 말하기를 여러 가지로 일이 자상하고 광곡함이 특별하여 은혜에 감동됨이 한량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잠깐 앉아 다리를 행하고 바로 나와 작별하면서 말하기를 종일토록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으나 길과 흉이 각기 달라서 오늘 이미 제사를 행하였으니 감히 연회를 베풀지 못하겠기에 돌아가겠노라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고 중문 밖에 나와 업하여 전송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15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영접도감관이 사신의 회정을 보고하다. 영접도감관이 와서 개하기를 사신이 21일에 회정하겠다고 합니다. 임금이 지신사에 명하여 사신에게 더 머물기를 청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24일에 떠나겠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15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사신 유경이 아청단자 등을 올리다. 유경이 아청단자 2필, 초롱나 한 필, 홍초 한 필을 가지고 와서 올렸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1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신에게 내선을 접대하다. 내관 김용기를 보내어 내선을 두 사신에게 대접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1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신에게 성절 할애에 대해 묻게 하다. 지신사 조스로 사인 이미를 보내어 사신에게 묻기를 오늘 17일의 성절 할애를 어느 곳에서 행할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사객의 예에 의하여 이 관에서 향로를 차리고 삼고두할 뿐이라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5년 4월 16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전라도의 실동 백성에게 미곡과 잡곡을 추가 지급케 하다. 호조에서 전라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도내 각관의 신령한 백성에게 식량으로 묵은 쌀과 콩과 잡곡을 합하여 2만석과 종자용으로 햇곡 5만석을 더 주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16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서울 인민에게 환상 조미를 추가 지급하다. 호조에서 군자감의 첩보에 의하여 개하기를 서울 안 각부와
성 및 심리 안에 사는 인민에게 환상 조미 500석을 더 지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9년 세종 5년 4월 16일 병인 5번째 기사 황해도에 환상미를 지급케 하다. 또 황해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도내 각 관청에 환상으로 묵은 쌀과 콩을 합하여 7만석을 더 지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9년 세종 5년 4월 16일 병인 6번째 기사 경상도 녹전의 조운 위해 여우를 파도록 하다. 또 경기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이제 경상도 녹전은 조운하는 때를 당하여 가뭄으로 말미암아 강물이 얕아져서 배들이 여우를 만나게 되면 통행하지 못하니 청컨대 여흥, 음죽, 이천, 천령, 지평, 양근, 광주 등지의 수령으로 하여 각기 물가에 사는 백성들을 동하여 여우를 파서 배가 통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년 세종 5년 4월 16일 병인 7번째 기사 사신 유경이 요구한 소도 등을 지급케 하다. 유경이 소도 9자루와 유지우삼을 청하고 양수는 화투와 유지우삼을 청하니 주라고 명하다. 세종시로 29년 세종 5년 4월 16일 병인 8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가 장사 외인의 내입호 정박 금지케 한 사실을 보고하다. 경상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대마주에 장사하는 외인 다라삼보라 등 9명과 나예 등 9명과 표시라 등 10명이 타고 온 배 4척이 부산포에 이르러 정박하였는데 무역하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내입호로 돌아가 정박하려 하므로 이미 진무 노한경을 시켜 병선 2척을 거느리고 호송하여 돌아가 정박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29년 세종 5년 4월 17일 정묘 첫번째 기사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성질 할애를 행하다. 임금이 길복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성질 할애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는데 산무도는 행하지 아니하고 악부는 벌려놓기만 하고 연주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17일 정묘 두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병시에 임금이 사신의 관에 거둥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유시에 파하고 황궁하였는데 두 사신이 적반사들과 말하기를 전하께서 우리나라를 높여 섬기는 뜻을 돌아가 의전에 아래라 하나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소 하고 칭찬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29년 세종 5년 4월 17일 정묘 세번째 기사 각관 아전의 기피자를 환역토록 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각관의 아전으로서 장정 세 사람 중에 아들 하나는 진성을 받아 이전에 입속된 후 혹 도망가 숨고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혹은 사직서를 제출하 그대로 병력을 피한 사람이 총수가 47명이니 청컨대 그 도로 하여금 금년 7월 금음날을 기한으로 하여 도로와 벼슬하기를 재촉할 것이며 그 기일에 미치지 못한 자는 모두 환역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18일 무주인 첫번째 기사 사은하는 피우문 임금이 길복 차림으로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사은하는 표전을 배송하였는데 사신 우성군 박종우와 부사 최운에게 옷 한 벌씩을 주고 갓신과 약물을 내리었다. 표에 말하기를 영락 21년 1년 4월 초 6일에 험차내관 유경과 예분왕중 양선 등의 관원이 본국에 도착했습니다. 성은을 입어 신의 선부 신모에게 시호를 공정이라 내렸고 겸하여 생례로 제사까지 내리셨으며 또 신에게 부의로 견포 등의 물건을 내리시어 신은 감격함을 마지 아니하여 삼가 표를 받들어 감사함을 표하나이다. 생각한데 크게 휼전을 펴서 어루만져 주시는데 돈독하였고 정성스럽게 총애하시는 영광을 받게 하시니 감격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이 가루가 된들 갚기 어렵고 뼈에다 새겨 어찌 있겠습니까? 생각한데 신의 선부 모가 길이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문득 좋은 때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보고하기에 삼가기만 알았고 감히 슬픔의 기쁨만을 뜻하였더니 제사와 시호를 내리시어
지하의 혼백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미루어 부의를 내리시어 남은 생명을 어루만져 주셨으니 혜택은 신과 사람에게 젖었으니 이 일은 역사에 빛날 것입니다. 이는 대개 시민을 사랑하심에 두텁고 도량은 온 천하를 포용하심을 넓히실세 선부의 충성을 생각하시고 고신의 남은 슬픔을 불쌍히 여기심에 드디어 본국이 큰 사사로운 정을 받게 된 것이니 신은 삼가 마땅히 자나깨나 더욱 제후의 법도를 삼가서 억만토록 황제의 수명을 비나이다 하였으며 박물표에 말하기를 성심이 신민을 사랑하사 은혜를 특별히 마지막 길에 높이시니 낮은 정성이 중심에서 나오니 얘는 위사람을 괴하는데 더욱 부지런하여 삼가 황세저포 50필 백세저포 20필 흑세마포 20필 사마겸직포 20필 황화석 10장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 인삼 100건 송자 200건 잡생마 30필 위의 물건은 궁벽한 지방에서 생산된 것이며 제작도 좋은 솜씨는 아닙니다만 한 지방을 지키는 의례로 변변치 못한 충정을 표합니다 하고 전에 또 말하기를 높이 이극에 거하시어 공손이 밝은 계물을 받들어 은혜를 구중에서 인도하시어 나오며 특히 휼전을 베푸시니 충성으로 감사하여 맞이 아니하며 몸이 가루가 되어도 갚기 어려울까 하나이다. 거기 생각한데 신은 비운이 더하여 부왕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시와 제사를 내리시어 얘는 마지막 길에 높이셨고 부위를 주시어 산 이루 위로하시니 여짐은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데 더욱 두터우셨습니다. 지하에서 감사히 알고 온 나라가 영광스러움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대개 뜻이 두터우시고 밝히 도우심에 공이 많습니다. 선부가 직분을 다함을 기억하시고 소신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시어 선부의 무덤으로 하여금 특이한 은택을 입게 하셨으니 신은 삼가 마땅히 번방의 부탁을 정성스럽게 지키고 항상 송도하는 정성을 펴려고 하나이다. 삼가 백세저포 20필 흑세마포 20필 만화석 6장 잡채화석 6장 인삼 50건 잣 100건 잡색마 10필을 올립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18일 무제인 두번째 기사 사신이 흥천사를 구경하다. 법당에 들어가 세 번 절하여 예불 하고 사리각에 나아가서 세 번 절하였다. 높은 데 올라 경복궁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산세나 물 흐름이 모두 음양의 이치에 맞으니 참으로 하늘을 만든 도읍이라 하였다. 종 60여 명이 가사를 읽고 사신을 영송하니 사신도 읍하여 예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18일 무진 세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초구 등을 하사하다. 지신사 조스로를 보내어 두 사신에게 초구와 초간 각각 하나, 초피 각 50벌, 토표피 각 한 벌씩을 주었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18일 무진 네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가 회양 등지에 서리가 내린 사실을 보고하다. 지난달 22일, 23일에 비와 눈이 내렸는데 회양, 홍천, 금성 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렸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19일 기사 첫번째 기사 사신 유경이 통수대 난리의를 발치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19일 기사 두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서 두 사신에게 온짐년을 베풀다. 진시의 임금이 경복궁에 거둥하여 두 사신을 청하여 온진년을 경회루에서 마련하였는데 두 사신이 연못에 이르러 말하기를 시경에 왕이 늪가에 있는데 물고기가 가득히 뛰노는도다 한 그대로이다 하고 누에 오르며 감탄하기를 동산 가운데는 노루와 사슴도 있거니와 경치도 다채로우니 중국의 황학 취선의 누와 다를 게 없다고 하였다. 두 사신에게 안장갖춘 말 각 한 필을 주고 신시에 파하였다. 임금이 중문 밖에서 업하여 보내고 이내 조스로에게 명하여 사신을 모시고 태평관에 돌아가 편안히 쉬게 하고 유시에 임금은 돌아왔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0일 경호 첫번째 기사 종친들이 두 사신을 위로한 자치를 베풀다.
세종시록 29년 세종 5년 4월 2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성계, 신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계로 예조차 및 신장으로 집현전 두 제약 유연지로 판의중 목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29년 세종 5년 4월 20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사신에게 물건 주는 예는 태종조 황음의 예로 할 것을 전지하다. 전지하기를 사신에게 물건을 주는 것을 태종조의 황음에게 하던 예에 의하여 나단자로 하고 회증은 12세 저마포 각 5필과 11세 저마포 각 5필로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9년 세종 5년 4월 20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안마 돌려준 야인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위롭게 하다. 함길도 절제사가 보고하기를 연전에 필요하였던 경원부의 인축을 돌려보내기 하기 위하여 여러 번 통사를 야인에게 보내는데 수주에 거주하던 천호 도을한 아가로 수량하는 사망하였고 야목과 하에 거주하는 자라로 여문회와 동근에 거주하는 모당하, 방보송, 노호심, 파시라, 거종고, 상백호 등 14인은 당초부터 어지럽히게 한 일이 없었고 또 다른 사람이 잡아갔던 사람과 물건들도 찾아보냈고 알동에 사는 이마안, 적석, 허가화, 권로와 동근에 사는 어허취와 수주에 사는 야질다, 무보리, 두난과 두문에 사는 송고로, 자고읍, 적태보화, 유롱거, 아정랑귀에 사는 홍소로, 태보와와 아목야하에 사는 요모량합, 오적보화 등 21명은 처음에는 비록 도둑질을 하였으나 성심으로 마음을 고쳐서 자기들이 잡아간 인마와 다른 사람이 잡아간 끝들까지도 모두 다 찾아내어 보내주었으니 청컨대 사신을 보내어 위로하는 뜻을 베풀어서 뒷사람들에게 권면이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년 세종 5년 4월 20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첨지사역원사가 한학, 어미, 김씨의 상의 잔문을 갖고 요동으로 가다. 첨지사역원사 조충좌가 광록시 소견 환학의 어머니 김씨의 상의 자문과 포로된 중국사람 주아추 등 남녀 모두 7명을 해송하는 자문을 가지고 요동으로 떠났다. 세종시록 29년 세종 5년 4월 2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9년 세종 5년 4월 21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권진이 북교에서 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29년 세종 5년 4월 21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사신에게 내선을 대접하다. 김용희를 보내어 사신에게 내선을 대접하니 사신이 감사해야 하며 말하기를 전하께서 내리심이 여러 번이니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29년 세종 5년 4월 21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정부와 육조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세종시록 29년 세종 5년 4월 21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사신에게 석던잔 등의 물품을 주다. 조수로 원민생을 보내어 석던잔 각 하나, 여름철 의복 각 한 벌, 세저마포 각 20빌, 인삼 각 30건, 표지 각 10권, 만화 참석 각 4장, 만화석 4장, 각 4장, 회증으로 세저마포 각 10필을 가지고 가서 먼저 유경에게 주니 경이 임시로 받았다. 다음에 양선에게 줬는데 선이 말하기를 전하의 언덕을 받은 것이 이미 두터웠다 하며 굳이 사용하였니 조수로 원민생, 황희, 신상 등이 다시 청하기를 이것은 토산물이요 귀한 물품은 아니며 다만 전하께서 정성을 표하는 조그마한 예라 받지 아니할 수 없소 하니 그제야 의복과 석등잔 인삼을 받고 그 밖의 물건들은 모두 받지 아니하였다. 유경이 양선을 만나 말하기를 오늘 정리한 것은 받는 것이 가하오 하며 의복 한 벌, 인삼, 석등잔과 회증으로 저마포는 받고 나머지는 모두 받지 아니하였다. 두목 세 사람에게 의복 각 한 벌, 저마포 각 2필을 주고 주자 2사람에게 의복 각 한 벌, 저마포 각 5필을 내리니 모두 감사히 받고 배사하였다. 세종시록 29년 세종 5년 4월 21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 계령에 교도를 임명케 하다. 이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도내 계령에 거주하는 백성 531호에 대하여는 다른 군연의 예에 의하여 교도를 임명하여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4월 21일 신미 7번째 기사. 급제자의 전함이 7품 이하자는 전례대로 성문관 교수관 성문원 권지로 임명케 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구례에 새로 급제한 자로서 전직이 7품 이하일 경우에는 모두 성균관의 권지 하규나 교수관의 권지 정자로 나눠 임명시켰는데 이제 새로 급제한 전직이 있던 자는 모두 품위를 따라서 임명하는 것은 선후진의 분수에 위배되니 지금부터는 전함이 7품 이하일 경우는 전례에 의하여 성균관 교수관 성문원의 권지로 아래로부터 나누어 임명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1일 신미 8번째 기사. 평안도 숙천 용강 등지 관청의 금년 공납을 면제시키다. 호조에서 평안도 감사의 권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도내 숙천 용강 함종 정산 곽산 수천 정주 등 각 관에서 사제감이 건어물을 바치는데 굶주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서울로 수송케 한다면 그 배단이 적지 아니할 것이니 금년에 하나여 전체로 상납하게 하소서 하고 청하니 위에 말한 각 관청의 금년 공납을 면제시키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1일 신미 9번째 기사. 매매된 서울의 집터는 진고자에게 분백케 하다. 한승부에서 개하기를 서울 안에 있는 대소 인원의 집터는 혹 매매하거나 혹 서로 바꿨거나 오래되어도 집을 짓지 못하는 것은 진관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이미 본부의 심금에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비밀히 집을 지은 자에 대하여 집을 헐게 하여 신고한 자에게 줄 것이며 만일 과수원으로서 비록 과외라 하여도 다른 사람의 신고는 용서하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명하고 매매하였거나 서로 바꾸었거나 집을 짓지 못한 자는 내년부터 진고하게 하고 과외인 평지 과수원도 사람의 신고에 따라 허락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4월 21일 신미 10번째 기사. 서이가 은준을 바치다. 충청감사 공주의 속현 친풍에 거주하는 서이가 밭갈다가 얻은 은준 한 상을 바쳤는데 무게가 53냥 중량 5전이었다. 예에 의하여 값을 쳐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1일 신미 11번째 기사. 황해도 봉산 서면의 백토를 굶주린 백성이 쌀가루에 섞어 먹다. 황해도 봉산 서면의 백토와 서흥남산의 백적토는 감미가 있다 하여 굶주린 백성들이 파서 쌀가루를 섞어 먹어 요기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1일 신미 12번째 기사. 함길도 경운부 고랑계의 목책을 완성하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1일 신미 13번째 기사. 이조에서 녹관채아의 폐단을 건의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이조병조 성종원의 이전에 하나여 다른 관사에 없는 녹관채아라는 것이 있어서 녹만 받고 직책은 맞지 아니하니 관작을 제수하는 법에 위배되고 또 병조에서 원 영사와 승정원의 여러 연리로서 대장과 대부를 제외하고는 금군의 직첩을 받고도 한 번도 따라 나오지 아니하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하니 녹관채안은 다 없애버리고 5분 녹사 각 한 명씩 의정부 6조 대간 승정원의 이전 채아로서 윤차로 임명하여 녹을 받게 하고 때에 따라 벼슬에 임명된 자는 현재 임무를 가진 자나 본 아문에서 각기 그들의 소장부에서 벼슬하게 하며 일찍이 전항에 말한 이전 채아가 된 자로서 산학박사가 2사람, 중감이 2사람, 소격전직이 1사람, 양형고 녹사가 1사람인데 그 중에서 박사와 중감은 산업에 정숙한 의관자재와 자원하는 각 관사의 이전 중에서
시험을 보여 충당하고 전직은 본전의 원령별감 내에서 부지런하고 조심하는 자를 가려서 임명하고 양형고의 녹사는 전례에 의하여 그 고의 권지 녹사에서 차례에 해당되는 자를 충당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4월 2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두 사신이 받은 말을 황희에게 돌려주다. 두 사신이 전에 받았던 말 9비를 도로 관반 황희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미 전하의 은혜를 받은 것이 극진하였고 또 많이 받아가니 형세가 어려운 까닭이요 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2일 임신 세 번째 기사 2조에서 각관 교도 이탈책에 대한 계책을 아뢰다. 2조에서 계하기를 각도 각관의 교도가 본가와 거리가 멀어서 유고하다 칭탁하고 사직하려는 사람이 자문 많으니 청컨대 수교에 의하여 성균관 교서나 권지로 우선 훈도라 하여 임명할 것이며 만일 권지가 없으면 생원, 진사, 문과 회시초장의 강경에 합격한 자와 예조에서 취재한 자, 각도 감사가 취재한 자로 각기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근 관청의 교도로 임명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서 두 사신에게 전별련을 베풀다. 병시에 임금이 태평관에 거동하여 전별련을 베풀고 유시초에 파하였는데 두 사신이 중문 밖에 나와 황궁함에 업하여 보냈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3일 개요 두 번째 기사 200강이 선원을 받들고 떠나다. 유사 선위사 청평부원군 200강이 선원을 받들고 떠났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3일 개유 세 번째 기사 황희가 사신에게 국조 공후에 대한 제사에 대해 묻다. 참찬 황희가 양선에게 묻기를 살인광기에 국조 공후로서 선대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은 작헌한 뒤에 절한다고 하였는데 홍무예제의 주현 사직의는 이미 참신이나 송신에는 절이 있으나 작헌한 뒤에는 배례가 없다고 하니 같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이요 하니 선이 말하기를 선대에 제사 지내는 것은 외신과는 같지 아니하오. 종묘 7실에 작헌한 뒤에 총배례가 있고 공후의 선대에 제사 지낼 때에도 작헌한 뒤에 또 총배례가 있어. 작헌한 뒤의 총배례는 서인에게까지 통하는 것이요. 사직은 권례에 있어 동궁전하를 시켜 제사를 거행하고 작헌한 뒤에 배례는 없고 다만 참신과 송신할 때에 절을 할 뿐이요 하였다. 가래 연복의 제도를 물으니 선이 말하기를 잘 알지 못하오 라고 하였다. 중국에서 현행하는 상제를 물으니 말하기를 초상에는 극히 굵은 생포로 의관을 만들고 소상에는 쑥백포로 관을 만들고 다음 관은 굵은 생포로 옷을 만들며 바로 27개월이 되면 두 가지 굵은 배옷과 영관 및 중의는 모두 불사른다 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3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전량동 솔잎벌레를 잡게 하다. 전량동과 장이동에서 벌레가 솔잎을 먹는다 하여 번에서 나온 방패 및 오부방의 마을 사람을 시켜 벌레를 잡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서 천추전을 배송하다.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천추전을 배송하고 좌군 동지 총지 최부가 전을 받들고 떠났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루에서 사신을 전송하다.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의 두터운 위로에 감동됩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직하였다. 임금이 업하며 문박에서 보내고 지신사 조수로 우의정 정탁 예조판서 김여지를 보내어 사신을 벽저에까지 전송하고 반송사 형조판서 이발도 또한 떠났다.
세종 7월 29일 세종 5년 4월 2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선위사 도총재 홍부가 선원을 받들고 떠나다. 세종 7월 29일 세종 5년 4월 24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여러 해 가뭄을 걱정하다. 여러 전에 공상하는 약주를 줄여 매일 다만 한 병만 올리라고 명하였다. 세종 7월 29일 세종 5년 4월 24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도총재 여칭의 사제문 작고한 도총재 여칭에게 사제하였는데 그 제문에 이르기를 국가의 조정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무릇 신하들이 작고하면 상제를 반드시 그의 자규와 혼벌의 등급에 따라 품절하는 것이 모두 예법에 근본한 것이다. 경은 단정하고 바르며 강직한 작품으로 이치의 장점이 있으면서 학문까지 겸비하였다. 내 고을의 수령으로 백성들이 사모하고 다섯도의 감사가 되어 간사한 무리가 없어졌다. 이모년에 북방을 순문하였을 때 마침 어렵고 위태로운 일이 있었는데 경이 마음껏 의에 따라 미리 방비하여 안녕을 도모하였다. 세종께서 더욱 가상히 여겨 허여하셨다. 그 뒤에 송도 유수가 되어 여러 군데를 모두 거느렸으며 혹은 판형조 혹은 지의정이 되었으니 모두 높은 품질이다. 이리하여 경은 위험스러우면서도 언덕이 있는 상이 나타났고 번잡한 일은 들어서 없게 하였으며 요령을 따지는 재주를 갖추어서 평탄할 때나 험난할 때를 가릴 것이 없이 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경은 이 같은 지위를 얻은 것이나 이러한 이름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다. 지난번에는 늙었다 하여 집에서 휴양한 적도 몇 해나 되었으나 아직 기력이 그다지 쇠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나의 미치지 못하는 일을 도와주기를 바랐더니 하늘이 어찌 돌보지 아니하여 나의 구인을 빼앗아 갔는고 이 향기롭지 못한 박전이나마 그대로 가시지 아니한 정혼을 위로할 수가 있을런지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4월 25일 원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4월 2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손이사 판부사 한장수가 선원을 받들고 떠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4월 25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임금이 가뭄을 걱정하여 대소신료들에게 하교하다. 임금이 가뭄을 걱정하여 하교하기를 내들으니 임금이 덕이 없고 정사가 고르지 못하면 하늘이 재앙을 보여 잘 다스리지 못함을 경계한다 하는데 내가 변변하지 못한 몸으로 신민의 위에 있으면서 밝음을 비추어 주지 못하고 덕은 능히 편안하게 하여 주지 못하여 수재와 한재로 흉년이 해마다 그치지 아니하여 백성들은 그 심과 고통으로 호구가 유리가 되고 창고도 텅 비어 구제할 수가 없다. 이제 정량의 달을 당하여 다시 한건한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 조용히 허물된 까닭을 살펴보니 죄는 실로 나에게 있다. 마음이 아프고 낯이 없어서 이렇게 할 줄을 알지 못하겠다. 행여 충직한 말을 들어서 행실에 닦아 화기를 부를까 하노니 대소신료들은 제각기 힘써 하늘의 경계를 생각하여 위로 과공의 잘못과 정령의 그릇된 것과 아래로 전리의 휴책과 백성들이 이롭고 병되는 것을 그리낌없이 마음껏 지근하여 나의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지극한 생각에 부응케 되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4월 25일 을해 네 번째 기사 경운에 돌아오려는 도망야인에 대한 계책을 의논케 하다.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같이 보하기를 이달 4월 14일 동맥가천모가의 관하에 있는 동가 오화가 등 27명이 경원부에 와서 고하기를 우리 주의관이 명나라 임금의 지령을 받아 다시 아모카 지방에 돌아가 거주하게 되었으므로 주의관이 먼저 우리들에게 남녀 200여 명과 소 100여 마리를 거느리고 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밭을 갈며 농사를 짓게 하고 이내 서울에 가서 곡식 종자와 식량까지 청하게 하였고 또 경성 경운에 보내는 관문도 우리들이 가지고 왔으며 맹가 천모가는 뒤를 따라 장군 1,000명과 부인과 소아를 합하여 6,250명을 거느리고 이달 4월 검은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계양에서 늘 살고 있던 여진의 양목탑올은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안주할 곳이 없어서 부인과 어린이들을 합하여 300여 명을 거느리고 옛 경원에서 거주하려고 뒤이어 나올 것이다 하여 경원부사가 대답하기를 동맥가천모가는 일찍이 국가의 인신을 받았고
두텁게 우리 임금의 은혜도 받으면서 우리 경내의 아모카 지방에 에서 20여 년 동안이나 편안히 살아왔는데도 지난 경이년에는 우리나라를 배반하고 명나라로 돌아가 우리나라의 인신을 명나라에 보내고 다시 명나라의 인신을 바꿔서 지금까지 거주하였는데 이제 또 명나라를 배반하고 나온다 하니 명나라에 대하여도 또한 충성되지 못한 일이요 그 사이의 범죄는 알 수도 없을 정도이고 또 국가의 명령도 받지 아니한 채로 마음대로 와서 거주한다는 것도 부당하다 하여 이런 이유를 들어서 타일로 돌려보냈고 그들이 가지고 온 명나라의 서류 두 통은 감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하니 의정부와 병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말하기를 먼저 일에 익은 사람을 아모카를 보내어 동맥과 천모가가 과연 나왔거든 왕제로서 일깨우기를 너희들이 먼저 살던 곳으로 돌아온 것은 반가우나 건년에 함길도가 실롱하여 국고의 쌀과 콩은 전도 환상으로 준 까닭에 구제하려고 남은 것은 적고 다만 두, 속, 직의 종자 30선과 쌀 20섬으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려는 것이니 사람을 보내어 받아가라 하고 저들이 만일 사언하려고 서울에 들어오기를 청하여도 암례하기를 5, 6인에 지나지 않게 할 것이며 또다시 얌목탑올이 옛 경운으로 다시 와서 살겠다는 뜻에 대하여 말하기는 본인은 본시 중국에 거주하던 사람이니 경내에 거주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할 것이며 계속하여 이의 변함을 탐지하여 계달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5년 4월 25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에 미국 6만 석을 지급하다. 호주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도내에 실롱한 백성들이 콩 종자가 부족하니 6만 석을 내어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0권 세종 5년 4월 25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개성민에게 환성미를 지급하다. 또 유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산의 오부와 속형 개성 인민의 식량으로 환상미 5천석을 줄 것을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0권 세종 5년 4월 2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사직단의 기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5년 4월 2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이하 백관들이 시사를 성정원에 올리다. 의정부 이하 백관들이 조방에 모여서 각기 시사를 물어 성정원에 올렸다. 세종시로 20권 세종 5년 4월 2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첨총재 민심언을 보내 아모카의 도울한 등 선유하다. 첨총재 민심언을 보내 아모카, 수주, 동건 등지의 도울한 자라로 모당합 등에게 선위하기를 너희들은 본래 배은하여 침범하지 아니하였고 또 다른 사람이 잡아간 인마를 지시하여 찾아보내게 하니 특히 술을 주어 위로한다. 만일 전부 돌려보내준다면 더욱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였고 이마 안적 어허취 야질다 송고로 홍소로 안보량합 등에게 효유하기를 너희들이 처음에는 비록 배은을 언덕을 배반하고 와서 도둑질을 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전과 같이 기순하여 잡아간 인마를 돌려보냈기 때문에 수를 주어 위로하는 것이다. 만일 숫자대로 다 돌려보낸다면 전과 같이 완전히 구휼할 것이다 라 하였다. 세종시로 20권 세종 5년 4월 2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정부 6조가 각사에서 진언하는 것을 의논케 하다. 임금이 지신사 조서로에게 명하여 정부 6조가 함께 6조청에 모여 각사에서 진언한 것을 가히 행할 만한 조건을 자세하게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의정부와 6조와 함께 의논하여 행할 만한 일을 택하여 무릇 23조목을 골라서 개한 임금이 친히 제단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8일 모인 첫 번째 기사 정부 6조가 실행 가능한 각사의 진언 조목을 아뢰다. 진언한 것으로 가히 행할 만한 37조목을 골라서 아닌 예조에 내려 가히 행할 만한 것을 조목으로 기록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8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죄를 범한 대소 인원의 직첩을 돌려주다. 명하여 죄를 범한 대소 인원의 직첩을 도로 내어주게 하고 각처의 도형, 유형, 부처, 안치된 사람들을 석방시켜 돌아오도록 하고 그 석방되지 못한 지방관관의
각 관의 안치된 자와 간노로 정숙된 사람의 처 및 미성혼 자식들도 단란하게 모여 살 수 있게 하고 부모 및 이미 혼과한 자식들도 오고 가며 서로 보게 하고 도형, 유형 및 부처된 사람들의 부모, 처, 자식들도 모두 내왕하면서 서로 만나보도록 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8일 모인 세 번째 기사 통모한 1.5 주지 중근을 법에 의해 개문케 하다. 상부에서 개하기를 경영군 비가 일찍이 선지로 본정력이 된 기생 1.홍에게 태종이 빈소에 계시던 처음부터 여러 번 신년과 신누를 보내고 국상기간 내에 영인을 광효전에 불러다 재우면서 가만히 서로 오의하여 1.홍을 집으로 불러다가 마음대로 음욕을 행하였으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논제하고 영인, 주지, 관비, 봉지련은 1.홍과 통모하고 또 광효전에 들어와 잠을 잔 죄와 경영군의 교령을 따른 화자, 중건도 모두 법에 따라 시행하소서니 1.홍 주지, 중건은 법에 의하여 계문하고 비와 봉지련은 논제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8일 모인 네 번째 기사 각도의 각 악, 해, 독, 명산에 향을 내려 기도하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북교에서 기도하고 사직에서도 기도한 뒤로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청컨대 각도의 악, 해, 독, 명산 대천에 향을 내려 다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8일 모인 다섯 번째 기사 별사옥, 막동 등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별사옥, 막동이 신령 궁주의 전비, 고미와 권례에서 서로 관통한 죄는 내부의 재물을 도적질한 죄와 같으니 모두 차명에 처하되 부인으로 죽을 죄를 범한 자는 해산한 지 100일이 지난 뒤에 형을 집행하소서 하니 아래대로 각각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하고 고민은 율문과 같이 해산한 뒤에 시행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8일 모인 여섯 번째 기사 문무관의 귀건 배수하는 법을 제정케 하다. 예조액 전지하기를 배설하는 문무관으로 귀건 배수하는 법을 자세히 정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4월 29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전패를 받고 도승미로 상직하는 것을 면제케 하다. 왕주로 가을 추수 때를 한하여 도승미로서 전패를 받고서 상직하는 것을 면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5월 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헌릉에 거동하여 삭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5월 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기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5월 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대사은 하연 등이 경영군의 처벌을 상소하다. 신 등이 경영군 이비의 예행을 실상을 갖추어 논핵하여 아뢰었는데 윤화심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신자의 죄는 불충과 불의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또한 속이는 것 같이 큰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비는 1.홍과의 관계로 인하여 태종에게 죄를 얻었고 바야흐로 쫓겨나서 조상을 보지 못하는 때도 오히려 허물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가만히 통신하여 태종의 교화하는 지극한 뜻을 배반한 것이 그 죄의 첫째요. 또 태종이 빈소에 계실 때 처음에 호읍역용하는 중에도 애욕의 정만을 오히려 마음에 잊지 못하여 1.홍에게 통신과 직무를 겸행하면서 조금도 애척하는 마음은 없었으니 이것이 그 죄의 둘째요. 상제가 기년도 되지 못하여 영인과 천례를 원묘 안으로 불러들여 태종의 하늘에 계신 영혼을 더럽혔고 여러 날 동안 같이 자면서 가만히 서로 깨어내어 1.홍을 도적질하여 제 집에 감춘 것이 그 죄의 셋째요. 이제 헌부에서 추액하는 때를 당하여 꾸며대는 말을 속여서 그를 뜻하게 계달한 것이 그 죄의 넷째니 이러한 불충불효가 기만까지 겸한 죄는 법으로 당연히 징계하여 뒷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인데 전하께서는 특히 친속을 친히하는 영고로 그대로 두어 용서하시니 무릇 법이란 조정의 법이요. 국가 만세 누구나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사정을 쓸 수 없는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하시와
법에 의하여 처단하여 국법을 밝히시면 더 이상 다행한 일은 없겠습니다 하였다. 아이고.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5월 1일 경진 네 번째 기사. 무녀를 모아 비를 빌게 하다. 동교에 모아놓고 사흘 동안 비를 빌었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5월 1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사금과 중의위, 별시위의 번에 대해 건의하다. 경조에서 개하기를 사금은 6번 나누어 번을 들게 하고 중의위, 별시위는 8번 나누어 번을 들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5월 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5월 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종묘에서 비를 빌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5월 2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기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사직의 기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5월 2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임금이 가뭄의 재앙으로 금주를 실행하다.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말하기를 가뭄의 재앙은 책임이 실로 나에게 있다. 지금부터는 비록 약에 타서 쓸 한 잔 술이라도 다시 내전에 들이지 말라 하였다. 지신사 조수로 좌부대원 김맹성, 우부대원 김자 등이 청하기를 전하가 한절을 근심하는 것은 종수와 생민을 위한 대책이신데 이제 이 명령은 실로 종수와 생민을 위한 대계가 아닙니다 하면서 두 번이나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5월 1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지평 조국관이 경영군의 처벌을 상소하다. 경영군 이비에게 죄 주기를 청하면서 아뢰기를 신들이 전날에 상소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법에 의하여 처단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대신들과 상의하여 또한 인정과 법도에 합당하다 하였는데 그대가의 말하는 법은 무슨 법인가 하니 극관이 대답하기를 신은 대명률에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유사에게 내려 법을 참조한 뒤에 임금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임금 말하기를 나의 판단이 틀리지 아니하였다 하고 경영군의 근수와 조예만을 잡아 가두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5월 1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일본 중 원제에게 옷을 여름옷 한 벌을 주라고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5월 2일 신사 일곱 번째 기사. 가뭄으로 도사를 금지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이제 오랫동안 가물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고전에 의하여 도사를 금지하고 산선도 없애고 저자도 옮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5월 2일 신사 여덟 번째 기사. 원평부사 윤구의 유배를 면하여 외방에 부적게 하다. 사안부에서 개하기를 원평부사 윤구의 얼족인 천인 주복중이 분해의 양가 유순의 진료에게 장가들려 하였으나 그 집에서 굳이 거절함으로 구가 강제로 장가들게 하였으니 법에 주복중은 교형, 윤구는 곤장 100대 유 3천리에 해당합니다. 하니 주복중은 다른 죄인의 형을 집행할 때 다시 개하게 하고 윤구는 원종 공신의 아들이므로 장과 유를 면제하여 외방에 부처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0권 5월 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밤에 비가 내리다. 이날 밤에 비가 내렸는데 땅에 물이 한 치쯤 들었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5월 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영의정이 임금에게 술의 복약을 건의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복약하는 술까지 물리치고 염탕으로 대신하니 영의정 유정현 여조판서 김여지 대사원 하연 등이 청하기를 전하께서 부왕의 상에 너무나 슬퍼하고 정성을 극진히하여 근심이 쌓여 병환이 나셨으니 만일 술로 복약하지 아니하시다가 병환이 깊어지시면 종사와 생민이 어찌 되겠습니까 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내가 덕이 부족한 사람으로 백성의 위에 인군이 되었으니 가뭄의 재앙은 나를 꾸짖는 것이다. 어찌 한 몸만 위하여 술을 마실 것인가 하였다. 유정현 등이 사직하여 청하면서 말하기를 이제 성상께서 임금이 되셨으나 가뭄이 이와 같은 것은 실로 신이 재주가 없는 몸으로서 백료의 어른이 된 데기 한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삼가 신의 관직을 파면하시어 재앙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5월 3일 이모 세 번째 기사 황해 강원 평안도에 환관을 파견하여 수령의 구조 상황을 살피게 하다. 굶어 죽은 사람의 유무와 수령 등이 구조하는 것은 부지런한가 게으른가를 살피게 하였다. 세종시로 29년 세종 5년 5월 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사직에서 비를 빌다. 또 삼각, 한강, 목명에서도 비를 빌었다. 세종시록 20건 세종 5년 5월 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단오 별제에 쓸 향과 충문을 진히 전하다. 세종시록 20건 세종 5년 5월 4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양녕대군은 헌능 소상제에 참여토록 하다. 전지하기를 양녕대군에게 전례대로 영만의 피를 가지고 헌능 소상제에 나오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0건 세종 5년 5월 4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저자를 옮기다. 세종시록 20건 세종 5년 5월 4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내의 승도와 무녀에게 비를 빌게 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계승 유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이제 가뭄이 심하여 곡식이 타고 마르니 청컨대 사내의 승도와 무녀를 시켜 비를 빌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5월 6일 을리우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5월 6일 을리우 두 번째 기사 찬승 유관 등이 임금에게 술로 복약할 것을 건의했으나 윤허치 아니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술 한 잔이 비록 하늘의 뜻을 돌릴 힘은 없으나 마음에는 실로 미안함이 있다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5월 6일 을리우 세 번째 기사 세면포 등을 대자암에 보내다. 전지로 세면포 7필, 상면포 28필, 정포 252필, 저화 400장을 대자암에 실어 보냈으니 대개 법석에 보시했을 것이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5월 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태종 공정대왕의 연제의주에 대해 아뢰다. 하루종의 충후이는 왕세자의 막차를 황효전 대문 밖의 지형에 따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제주 악차는 전의 서계의 동향으로 설치하고 유사는 상석과 요기와 향안을 악차 안에 설치하고 봉상시는 먼저 밤나무로 된 신주와 괴를 만들어 제제는 모두 뽕나무로 만든 신주의 의식과 같다. 상자에 담아 모를 덮어서 요예에 모시고 악차로 나아가고 대축을 받들어 요기에 봉안한다. 상위원에서는 연복을 연포로 관을 만들어 수질, 부판, 병령, 죄는 없애버린다. 제전에 진열하여 둔다. 그날 행사하기 전에 통례문은 전하를 판 위에 동계의 동남쪽에서 양하게 설치하고 왕세자의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 설치하는데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하되 중심무리가 되게 하고 관이가 다르면 겹줄로 하되 모두 북향으로 한다. 왕세자의 자리는 길이 동쪽으로 북쪽이 가까이 하고 종실은 길의 서쪽으로 앞줄에 있게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은 동서반의 뒤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서리는 각기 그 뒤에서 모시게 된다. 집사자는 탁자 3개를 요기의 동남쪽으로 서양되게 설치하되 붓, 벼루, 먹, 광칠한 관반과 관이 향탕을 갖춘다. 식건, 백세, 저포를 갖춘다. 관세는 개를 여인 동남쪽으로 북향벽에 설치한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으로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막차로 나아가게 하고 통내문은 종실 위하여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에서 나와 판 위로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사배하고 곡하라고 아래어 청하면 전하는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전이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사배하고 곡하고 슬피한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탁자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한다. 대축은 손을 씻고 괴를 열고 밤나물 신주를 받들어 대어 탁자 위에 놓고 향탕으로 신주를 목욕시켜 수건으로 닦아 탁자 위에 뉘어 놓는다. 제주관의 손을 씻고 동계로 올라 탁자 앞에서 양하에 서서 유명증실하고 먹으로 쓰기를 마치면 광칠로 거듭칠하고 먹으로 쓴 것이 마르기를 기다려 칠한다. 물러간다. 대축의 신주를 받들어 괴 속에 넣어 요기에 모신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으로 돌아가고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막차로 돌아가고 통례문은 종실이야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아간다. 예조판서가 제전 앞에 나아가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아래여 청한다. 아래기를 마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전하는 복을 받고 있고 왕세자와 종실이여 문무 여러 관원은 모두 복을 받고 있는다. 왕세자와 종실은 염간에다가 수질
부판, 병령, 최를 없애고 문무 여로가는 연포로 사무를 싸고 대를 띠게 된다. 통례문은 아흥간 종흥간은 이 자리를 전하의 판위 뒤로 남쪽에 가까이 서양으로 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로 하되 관리가 다르면 겹치로 서는데 모두 서양이며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집례의 자리는 동계에서 남쪽으로 서양쪽에 설치하고 알자 찬자 찬인의 자리는 거기서 남쪽으로 조금 물러나 설치하는데 모두 서양이며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만일 내정이 협착할 경우에는 찬자의 자리는 외정의 동계 서남쪽으로 서양되게 한다. 전사관은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축판을 영좌의 오른편에 올려놓고 점이 있다. 패백광주를 둘을 준소에 늘어놓는다. 향로항합 초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와 제수를 담을 창구를 베풀고 주는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되 현주는 서쪽에 둔다. 모두 국자를 올려놓고 보자기를 덮어놓는데 북향이며 서쪽을 위로 한다. 새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관새는 동쪽에 있고 작새는 서쪽에 놓는데 쟁반과 대야가 있다. 뇌는 새의 동쪽에 놓되 국자를 올려놓는다.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벌려놓되 수건을 담아놓는다. 만약 작을 씻는 광주리라면 또 잔이나 작을 담아놓는다. 아헌 종원의 새는 또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하고 관새는 동쪽에 있고 작새는 서쪽에 있는데 쟁반과 대야가 있게 된다. 만일 대군 이하 아헌이 되면 별을 하지 아니한다. 뇌는 새의 동쪽에 있고 국자를 올려놓는다. 광주리는 서남쪽에 벌려놓되 수건을 담아놓는다. 만약 작새의 광주리라면 작도 담아놓는다. 여러 집사의 관새는 아흔 종원의 새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집내는 알자 찬자 찬인을 인도하여 먼저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서 겹주로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하고 사배하고 나서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 대축 재량을 인도하여 들어와 정정의 배 위에 나아갔으면 집내가 사배하라고 한다. 무릇 집내가 말하면 찬자가 모두 전갈한다. 전사관 이하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지통례는 아흔관을 인도하고 만일 대군이 이하가 아흔이 되면 알자가 인도한다. 알자는 종훈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은 들어와 뽕나무 신주의 자리를 영좌의 뒤에 설치하고 상주궤를 받들어 옮겨 좌에 모시고 다음에 율주궤를 받들어 들어와 궤를 열고 율주를 받들어 그 구영좌에 모시고 흰 모시 수건으로 덮는다. 궁위령은 궤를 열어 황후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좌에 모시고 푸른 모시 수건으로 덮는다. 집사자는 작새 위에 나아가 잔을 씻고 닦으며 작을 씻고 닦아서 광주리에 담아서 받들고 준수에 나아가 점 위에 둔다. 예조 판서가 제전 앞에 나아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꿇어 앉아서 행례하기를 아래 청한다. 아래기를 마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판통례를 전하 인도하여 제전에서 나와 판 위에 나아가 서양하여 서면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래 청한다. 전하가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집내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먼저 전하는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였으면 내시가 꿇어 앉아 제아를 가지고 일어나 물을 붓는다. 또 한 내시는 꿇어 앉아 쟁반으로 물을 받고 전하는 손을 씻는다. 내시가 꿇어 앉아 수건을 광주리에서 내어 올리면 전하는 손을 닦기를 마친다. 내시는 수건을 받아서 광주리에 놓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근실도와 내시도 따라 오른다. 준수에 나아가서 양하였으면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을 따른다. 근시는 찬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조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면 꿇어 앉기를 아래여 청한다. 근시한 사람은 향업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고 근시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향을 3번 올리라고 아래여 청하면 근시가 향로를 안에 올린다. 근시가 잔을 가지고 꿇어 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잔을 잡아 땅에 부으라고 아래여 청하였고 나서 잔을 근시에게 주면 근시가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패백 광주를 꿇어 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회 헌패하기를 아래여 청하고 패백을 근시에게 주어 영자 앞에 올린다. 대개 진찬, 전패, 진향은 모두 동쪽에서 서양하여 하고 전로, 수찬, 전패는 모두 서쪽에서 동양하여 한다. 진작, 전작도 이에 준한다. 또 근시한 사람은 패백관주리를 꿇어 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회 헌패를 하기를 아래여 청하고 패백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의 신자 앞에 올린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제비하고 곡하기를 아래여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서 양하였으면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른다. 근시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는 전하
전하를 인도하여 영조 앞에 나아가 북향하였으면 꿇어앉으라고 아뢰어 청한다. 근시는 작을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내가 집작 헌작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작을 근시에게 주어 영조 앞에 올린다. 또 근시는 부작을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내가 집작 헌작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작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 앞에 올린다.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으로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대축은 영자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마친다.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사비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지통내는 아흥간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관세하기를 마친다. 지통내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였으면 집준자는 보자기를 들고 수를 따른다.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수를 받는다. 지통내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영조 앞에 나아가 북향하였으면 꿇어앉으라 찬하고 집사자는 작을 아흥간에게 주면 아흥간을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자 앞에 올린다. 또 집사자는 부작을 아흥간에게 주면 아흥간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의 신자 앞에 올린다. 지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제비하고 곡하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알자는 종훈간을 인도하여 예를 거행하기를 아흔의 예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판통내가 사비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사비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집내가 사비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사비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예조판사가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나서 구부렸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으로 돌아오고 지통내는 안간을 인도하여 알자는 종훈간을 인도하여 나오고 통례문은 제향에 참석하였던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잔인은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가섰으면 집내가 사배하라 한다.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는 모두 사배하고 잔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대축과 공일령은 신주를 들여놓기를 보통의 때의 예식과 같이 하고 집내는 알짜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배 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고 충문과 패백은 구덩이에 묻는다. 본정관은 상주를 요요에 받들어 종묘에 나아가 개간에 묻는다. 통천에 이르기를 묘전 북념 아래 서계의 사이라 하였다. 여러 신하는 반을 동쪽 가까이 옮기고 반수의 이름을 올려 봉의한다 하였다.